안녕하십니까, 문옥섭입니다. 먼저 2023년 동영 모의고사를 강의하기 전에 지금 소방청에서 작년에 10월 7일하고 12월 2일에 입법 예고된 사항이 연초나 연말에 개정 공포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공포되고 일부는 2024년에 공포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범에서 제외될 사안들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좀 하고 본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동영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강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 링크를 걸어가지고 모든 수험자가 알 수 있게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죄송스러운 게 2002년에 개정 공포된 게 이제 보통 이제 입법 예고가 되면 심사를 거쳐가지고 법사위원회 심사를 받아가지고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서 국회 통과되면 바로 이제 법이 개정되고, 특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정부 입법으로 해가지고 길어봐야 한 3, 4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또 짧게는 뭐 한 달 내에서도 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상하게 2022년 10월 7일 시행령과 2022년 12월 2일 시행규칙 개정 내용들이 개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 개정 내용 자체를 제가 법에 다 개정을 해가지고 수험서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연말까지 지금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급박하게 소방청 지인을 통해 갖고 연락을 해보니까 연말에 개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반영한 내용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 강의를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첫째 이제 2022년 10월 7일 날 사용중지 재개 신고 기한이 합리화해가서 7일 전, 3일 전으로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현행법 14일 전으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점검업자 정기 점검 제도가 생겼는데, 그 정기 점검 제도가 생기면서 정기 점검의 등록 기준이라든가 또 자격 기준이라든가 또 입회됐을 때 벌칙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2023년 말에 국회에 제출하고 2024년에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점검업 자체는 점검업자들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둬서 아마 2025년 정도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입법 예고돼서 제가 법에 반영을 했는데, 어떻든 이연물 시설 점검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등록 의무라든가 변경 신고 의무라든가 결격 사유라든가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 내용 정황이라든가 출입 검사 내용,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당이 없으니까 점검업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책을 공부를 하면서 점검업과 관련된 내용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양벌구정 벌칙액이 행정형벌인 지역력형과 그 다음에 벌금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양벌구정이 형평이 안 맞다고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1억에서 1억을 3억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행법으로 5천만 원,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1억과 3억은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시고 5천만 원, 1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상 과태료 기준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 자체가 재작년에 개정되면서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조례만 안 따라가서 500만 원으로도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입법 예고가 나왔는데, 이것도 연말에 개정된다고 하니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법문 39조에 이게 이제 50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200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지금 500만 원으로 개정돼 가지고 수험서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재소등 정기 검사 대상이 이제 지하 탱크라든가 이런 지하에 매설된 것들은 점검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정기 점검 대상을 확대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빗줄천 부분, 빗금친 부분은 좀 확대돼서 3가지가 이제 추가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2023년 연말에 공포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정기 점검 대상은 딱 한 가지, 액체 염물을 저장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머지 3개는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하려고 하는 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시험에 크게 영향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 대상 이 업무를 변경하거나 설치 허가를 낼 경우에 기술검토 대상이 3,000배 이상인 이염물 제재소 또는 일반 취급소였거든요. 근데 그게 1,000배 이하로 바뀌면서 그러면 1,000배에서 3,000배 사이에 있는 이염물이 그 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을 해서 기술검토를 받았는데 그러면 1,000배 이상 3,000배 미만인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결국에 소방서에서 변경 또는 완공 검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를 형평에 맞추자. 그래서 어차피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기술검토를 받았으니까 1,000배 이상은 모두 완공까지 발하해서 법이 1,000배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2023년 말에 공포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3,000배로 외우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그 기술검토 대상은 1,000배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일치하지 않다는 것, 다르다는 것. 완공검사 대상은 3,000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염물 지정 수량 판정 기준이 2023년 말에 또 이게 원래 10월 7일 날 입법 예고되면서 이염물 명칭이라든가 또 이염물 지정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제5류 이염물은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100kg, 200kg 그게 모호하다. 이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뭐 자기반응성 물질이 2종과 1종으로 나눠서 지정 수량을 정하려고 했는데 현행 법이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10, 100, 200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개정을 다 해놔서 우측에 제1종, 제2종으로 100, 200으로 나눠놨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가산화물과 질산 에스테르는 10kg, 그 다음에 니트로, 또 니트로 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처는 200kg, 히드록실아민과 히드록신 아민 염료는 100kg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제 나중에 후수를 하긴 하겠지만 전부 다 요번에 이제 그 세계 순수 그 화학연합회에서 사실은 2000년도부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바뀌었었거든요. 니트로 화합물은 나이트로 화합물, 또 질산 에스테르는 질산 에스테르를 했는데 지금 이염물 관련법은 굉장히 뒤처져 가지고 그게 빨리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은 호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은 이렇다는 거 그래서 현행법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월 7일 날 입법 화학물질 명칭을 정비를 하겠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계 순수 화학협회라든가 대한화학협회 그 다음에 우리말 관련해서 쉬운 용어로 변경을 하겠다. 그리고 통일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2000년도 초에 이미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브롬이라는 게 브로민으로 계속 다른 학회라든가 다른 수험소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개정돼 가지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오드는 아이오딘으로.
근데 지금 이 개정 공포 사항이 제가 예관을 했지만 연말에 공포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으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책에는 전부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전부 다 현행법으로 브로민은 브롬으로 암기하시고 아이오딘은 요드로, 그 다음에 과망가니즈는 과망간산 염료로, 중크롬산은 다이크로մ은 중크롬산으로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물을 항상 했지만 이온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이온물과 지정 수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법 명칭도 이렇게 개정 예고됐었는데 연말에 개정됐다니까 거꾸로 현행법으로 암기를 하시라. 그래서 1류하고 2류, 그 다음에 5류, 6류가 약간씩 상이하긴 한데 뭐 그렇게 용어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입에 안 익혀서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떻든 뭐 5류 같은 경우는 니가 I로 발음된다는 거, E가 I로 발음되면서 뭐 나이트로 소화합물, 다이아조, 디아조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니트로 함물, 니트로 소화합물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다는 거, 개정이 그렇게 해서 현행법으로 여러분들 암기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에 그 행정안전부력이 정하는 이온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현행법으로 암기를 하셔라. 시행령에 보면 이제 가요두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온물 해가지고 이제 가요두산, 뭐 가요두산 염료, 크롬, 납 또는 요두의 산화물, 염소와 이소, 시아눌산 이런 내용들이 책에는 다 뭐 아이소, 사이나루산, 그 다음에 가아이오디산, 크롬, 납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책을 그 예고사항을 반영해서 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현행법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 소방시설관리법이라는 건 이미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지금 개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개정은 안 됐고, 그 다음에 하자 안전기준도 이미 지금 개정이 돼갖고 시행해서 조문 제목도 변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에 공포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책에 지문 정도에 나올 내용들, 안전관리의 대행기간에 휴업, 재개업, 폐업했을 때 14일 전인데 지금 책에는 1일 전으로 지금 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일 전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정방화문, 을종방화문 기준이 2021년 8월 6일 날 건축법이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다중염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갑종에서 60분 플러스 60분 을종방안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온물 안전관리법만 지금 뒤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도 알데히가 I로 발음이 돼 알데하이드로 이렇게 바뀌고 이런 바뀐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비닐 할 때 이게 B가 E가 I로 발음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이론, 클로스 뭐 이런 식으로 개정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안전관리 대행기간 14일, 1일 전이다. 이런 것들은 뭐 지문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시험 문제에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을 지문에 출제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출제되면 안 되는데 법이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벌써 이제 전기안전관리법 같은 경우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이미 법 명칭 자체가 개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종용도 우리 순수 국어 어문법에 맞춰서 쉬운 용어로 변형하자 해서 뭐 종용 같은 거는 세로용 뭐 이런 식으로 다 개정이 돼 있어서 타법도 이미 개정돼 있는 상황들을 시행규칙에 지금 완전히 개정이 연말에 한다고 하니까 저도 난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제가 이제 종호표를 진격의 소방 시대고시 진격의 소방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종호표를 수정해서
공부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항이 이제 그 시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연물 용어들, 이연물 명칭들, 그 다음에 항공검사 대상이 1,000배가 아니고 3,000배라는 거,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그 휴업, 폐업, 재개업 대상, 그 기한이 1일이 아니고 14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용중지 정지 제도가 7일, 3일로 되어 있는데 14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연물 정기 검사 대상이 3가지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추가된 게 아니고 액체 이연물을 저장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만 정기 점검 대상이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만 필수적으로 암기하시면은 뭐 지금 법 예고 사항이 시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4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 없이 수험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업표는 게시해 놨으니까 좀 수정하셔갖고 하시고, 또 일부 꼼꼼한 그 직원들은 지금 그거를 프린트해서 딱 오려 붙여가지고 막 깔끔하게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유색 색깔로 해서 개정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한 50일밖에 안 남았고, 어제 제가 공문을 보니까 이제 시험 시행 공고돼서 인원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고 50일 남았다고 하니까 좀 이게 이제 어떤 그 심적인 부분이 쫓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 1월부터 이제 공부를 쭉 준비하고, 작년에 시험에 그 낙방돼 가지고 올해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초조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법령 개정사항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생각해서 작년에 그냥 예고사항까지 반영한 수험서를 제 나름대로는 써서 여러분들이 편리를 도모하자고 했는데, 법이 개정 공포가 늦어지는 바람에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또 헷갈리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현행법으로 강의를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13문제씩 해서 5회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